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올림픽공원을 경유하여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야외 취미 활동 1위 종목이 등산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등산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 중에 아름다운 곳 100곳을 선정한 게 국립공원 백경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1경에 해당이 되는 게 설악산의 공룡능선입니다. 그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악산 공룡능선에 오르는 걸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설악산 공룡능선에 올라서 유튜브를 찍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 역시 작년 10월 17일 무박 2일의 일정으로 17시간 동안 설악산 공룡능선과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해발 1708m 그 고지를 17시간 동안 무박 2일 일정으로 단독 종주를 하면서 유튜브를 찍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성인분들이 야외 취미 활동 1위로 등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그 등산이 언제 시작이 됐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5권 출간을 했는데요. 자, 그 중에 두 번째 작품이 지금부터 3년 8개월 전에 출간한 2020년 3월 10일에 출간한 제목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부제목이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 라는 부제목입니다. 자, 제가 그 책에서 언급을 이제 기술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제가 근대 등산의 발원 그 몽블랑 세계 최초로 1786년에 프랑스의 의사 미셀 파카르와 또 프랑스의 수정 채취업자 자크 발머, 이 두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786년에 세계 최초로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면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하고 7대6 최고봉을 완등하고 지구 상극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 이상 3개 부문을 다 석권해야 산악 그랜드 슬램인데요. 2005년도에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우리나라의 고 박영석 대장님, 그분의 그 활약상에 관하여도, 즉 위협에 관하여도 어제 영상 촬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등산이라는 게 과거에는 높은 산은 경외의 대상이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고 악마가 사는 그러한 곳으로 여겨져서 그곳에 오르는 것을, 도전하는 것을 꿈꾸지 않았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땔감을 구하는 곳, 사냥을 하는 곳, 뭐 이런 용도로 산을 가는 거지, 높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최초로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 고지를 1786년에
인류 최초로 오르는데 성공함으로써 이제는 높은 산이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뭐 경외의 대상이거나 뭐 그렇지 않고 이제는 미지의 세계를 인간이 도전해서 성공을 한 그러한 성취감, 환희, 희열을 만끽하는 그러한 것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높은 산에 무서워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제는 도전과 성취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786년 세계 최초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정에 성공한 다음부터는 이제 등산이 스포츠의 영역으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산에 오르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 분기점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3년 전인 1786년이니까 지금부터 무려 237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37년 전인 1786년 세계 최초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정에 성공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이제 높은 산에 도전을 하고 또 정상 등정에 성공함으로써 환희와 희열과 성취감을 맛보는 그러한 걸로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등산 이제는 스포츠의 영역이 된 거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성인들의 야외 취미 활동 1위 종목이 바로 등산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제가 말씀드릴 때 근대 등산의 시작이 알프스 몽블랑 등정이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2005년도에 우리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달성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책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 중에서 알프스의 3대 북벽과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등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의 상징이 바로 알프스의 3대 북벽이고요. 또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은 산악인들한테는 꿈의 그러한 목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알프스의 3대 북벽 등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서울 아산병원 근처의 사거리입니다. 자, 잠실역 바로 옆에 롯데월드 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프스의 3대 북벽에 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자, 스포츠 브랜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브랜드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징성. 그래서 자,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미국의 브랜드가 나이키인데요. 나이키는 뭘 상징할까요? 자,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이 니케입니다. 니케. 그걸 영어식으로 표현한 게 나이키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 신화에서는 승리가 빅토리죠. 빅토리. 자, 자,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이 니케인데요. 니케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나이키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입으면 승리할 수 있고 나이키를 신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식스, 일본 브랜드 아식스는 뭘 상징할까요? 자,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싹 튼다라는 말, 라틴어로 그걸 표현했을 때 그 이니셜을 합성한 게 아식스입니다. 일본 브랜드.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싹 튼다라는 라틴어 이니셜을 합성한 게 일본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입니다. 자, 그러면 독일 브랜드 아디다스가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뭘 상징할까요?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그 이니셜을 합성한 게 아디다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알프스의 3대 북벽이 바로 노스페이스인데요. 자, 미국 스포츠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뭘 상징할까요? 자, 알프스의 최고봉은 해발 4,807m 몽블랑이고요. 그게 근대 등산의 발원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알프스의 3대 북벽은 뭘까요? 3대 북벽. 그건 바로 마터호른,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입니다. 마터호른,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자, 먼저 마터호른은 해발 4,478m입니다. 마터호른은 해발 4,478m. 그 다음에 아이거는 해발 3,970m. 아이거는 해발 3,970m. 그 다음에 그랑드 조라스는 해발 4,208m. 그랑드 조라스는 해발 4,208m인데요. 자, 그 세 개의 봉우리, 북쪽 벽은 엄청나게 수직에 가까운 암벽입니다. 그 세 개 봉우리의 북쪽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암벽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는데 사망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930년대 그 알프스 3대 북벽이 등정에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알프스 3대 북벽을 형상화한 게 노스페이스의 로고입니다. 노스페이스 로고 아시죠? 이 곡면이 세 개가 연달아 있는 게 노스페이스의 로고지 않습니까? 이 곡면이 세 개가 연달아 있는 게 노스페이스인데요. 그 알프스의 3대 북벽을 형상화한 게 노스페이스의 로고입니다. 마터호른,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알프스의 3대 북벽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자, 지금부터 237년 전 근대 등산의 발원이 되는 게 알프스의 최고봉인 몽블랑 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뒤로도 계속 알프스의 4,000m급 봉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가 등정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높은 산은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 악마들이 사는 곳으로만 여겨졌는데요. 지금부터 237년 전인 1786년에 세계 최초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정에 성공함으로써 그 뒤로는 이제 인간이 자신감을 가진 겁니다. 그 높은 산에 악마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이제는 도전의 대상, 또 탐험의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성취하고 환희와 희열을 만끽하는 그 스포츠의 대상으로 바뀐 게 바로 1786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등산이 시작된 게 지금부터 237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 계속적으로 이제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의 4,000m급 봉우리들을 하나하나 다 등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죠. 1800년대에 알프스의 4,000m급 봉우리들이 하나하나 등정에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등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이 어디였냐? 바로 마터호른입니다. 마터호른은 수많은 사람들이 해발 4,478m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는데요. 결국은 사망사고가 속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도전을 거듭한 결과 1865년에 알프스에서 그 전까지 오르지 못하고 남아있던 마지막 등정에 성공이 된 봉우리가 바로 1865년 마터호른입니다.
해발 4,478m입니다. 그 1865년이면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전쟁이 끝난 연도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연도인 1865년에 알프스의 4,000m급 봉우리들 중에 마지막으로 인간이 도전에 성공한 봉우리가 바로 마터호른입니다. 자, 해발 4,478m인데요. 자, 마터호른 그 봉우리는 정말 깎아지른 듯한 수직 절벽에 가까운 예각 삼각형 모양의 봉우리죠. 예각 삼각형 모양의 봉우리. 자, 미국의 영화사 중에 파라마운트사의 로고가 바로 마터호른입니다. 마터호른. 자, 예각 삼각형 모양의 깎아지른 듯한 그 봉우리가 마터호른인데요. 자, 그 마터호른이 이제 1865년에 등정에 성공이 됐습니다. 누가 그곳을 세계 최초로 등정을 했냐? 영국인 산악인 에드워드 윈퍼입니다. 영국의 산악인 에드워드 윈퍼가 5년 동안 7.8km 성공을 했습니다. 5년 동안 7번 도전해서 실패하고 8번째 도전했을 때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1865년 영국인 산악인 에드워드 윈퍼가 도전에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등정대원이 총 7명이었는데요. 하산을 하다가 4명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오르기 어려웠던 봉우리가 마터호른 봉우리 해발 4,478m였는데요. 그래서 그 등정에는 5년 동안 7.8km 등정에 성공했지만 등반대원 7명 중에 하산길에 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이 돼서 이제는 사람들이 등산이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37년 전인 1786년 인류 최초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 등정에 성공했을 때는 인간이 자신감을 가졌는데요. 그에 반해서 1865년에 알프스에서 등정되지 않았던 마지막 봉우리를 등정에 성공했던 1865년 마터호른 등정에 성공은 했는데 하산길에 7명 중에 4명이 죽어버리는 참사가 발생된 다음에는 이제는 산이 다시 두려움의 대상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등산이 굉장히 인기가 식어버리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알프스의 그 봉우리들 중에 3대 북벽은 그러니까 1800년대에 즉 19세기에 알프스의 그 높은 봉우리들이 하나하나 다 등정에 성공이 됐고, 마지막으로 해발 4,478m의 마터호른이 1865년에 마지막으로 등정에 성공이 됐는데요. 자, 이거 올림픽공원입니다. 자, 올림픽공원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평화의 문이 정말 멋집니다.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쪽도 비춰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잠실역 바로 옆에 있는데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출발! 자, 그래서 19세기 1800년대 알프스의 그 봉우리들이 다 등정에 성공이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자, 그 봉우리들 중에서, 자, 신호가 바뀌어서, 자, 봉우리들 중에서 그 알프스의 3대 봉우리의 북쪽 벽, 그걸 알프스의 3대 북벽이랍니다. 영어로는 노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노스페이스, 페이스가 얼굴이란 뜻도 있지만 암벽이란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스페이스라는 것은 알프스의 3대 북벽을 칭하는데요. 자,
그 알프스의 3대 봉우리, 해발 4,478m의 마터호른, 해발 3,970m의 아이거, 해발 4,208m의 그랑드 조라스, 이 세 개 봉우리가 알프스의 3대 봉우리고, 자, 그건 다 19세기 1800년대 다 등정에 성공이 됐지만은 그 오르는 코스를 북쪽벽을 통해서 오르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알프스 3대 봉우리의 북쪽벽을 통해서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 가지고 그건 19세기 즉 1800년대 성공을 못했습니다. 자, 여기 건너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프스의 그 3대 봉우리를 정상을 밟는 것은 19세기 1800년대에 성공을 했지만 북쪽벽을 통해서 오르는 것은 19세기 1800년대에 성공을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그 3대 봉우리의 북쪽벽은 수직 절벽에 가깝기 때문에 엄청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다 대부분 죽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그게 알프스의 3대 북벽, 알프스의 3대 봉우리를 북쪽벽을 통해서 오르는 그게 성공이 된 게 언제냐? 그건 바로 1930년대입니다. 자, 1930년대 그 북쪽벽을 통해서 오르는 게 이제 드디어 수많은 도전과 사망사고가 속출했지만 결국 인간이 도전과 도전을 거듭해서 성공을 합니다. 1930년대. 그래서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바로 도전의 상징입니다. 자, 노스페이스 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곡면이 세 개가 연달아 있는 게 노스페이스의 로고인데요. 알프스의 3대 북벽을 형상화한 거입니다. 마터호른,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자, 그러면 알프스의 그 3대 봉우리의 북쪽벽을 통한 등정 성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먼저 1931년에 마터호른이 해발 4,478m의 마터호른이 독일인 슈미트 형제에 의해서 마터호른의 북쪽벽을 통해서 등정에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38년 7월에는 아이거, 해발 3,970m의 아이거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합동 원정대에 의해서 또 등정에 성공이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르입니다.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르를 포함한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합동 원정대가 1938년 7월에 해발 3,970m의 아이거 북쪽벽을 통한 등정에 성공을 합니다. 자, 아이거는 어느 정도 힘드냐면 북쪽벽이 정상까지 약 1500m 정도가 수직 암벽입니다. 1500m 굉장히 긴 거죠. 아이거의 정상 해발 3970m까지 1500m에 이르는 그 북쪽벽이 수직 절벽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별명이 산악인들의 공동묘지입니다. 산악인들의 공동묘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이거의 북쪽벽은 수직 절벽 구간이 1500m에 이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드디어 인간이 도전에 도전을 거듭한 끝에 1930 앞쪽을 좀 촬영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니까요. 뒷분들이 바로 따라와서. 자, 그래서 해발 3,970m 아이거 등정 북쪽벽을 통한 등정 성공이 1938년 7월입니다.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르를 포함해서 독일, 오스트리아 원정대가 1938년 7월에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인 1938년 8월에는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랑드 조라스, 해발 4,208m의 그랑드 조라스의 북쪽벽을 통해서 오르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탈리아 원정대입니다. 이탈리아 원정대가 1938년 8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도전에 도전을 거듭해서 도전의 상징인 알프스의 3대 북벽도 결국은 1930년대에 다 등정에 성공이 되는 그런 쾌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도전과 성취, 도전과 성공의 상징성을 하기 위해서 바로 알프스의 3대 북벽을 형상화한 로고입니다. 마터홀은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입니다. 자, 이상 알프스 3대 북벽이 도전과 성취의 사례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알프스 서유럽에 있는 알프스 도전이 그 높은 봉우리 고산 줄령들이 등정에 성공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감을 다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유럽에 있는 알프스가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더 높은 봉우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더 높은 봉우리, 즉 히말라야 8,000m급 14자로 관심이 옮겨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대륙 최고봉 등정으로 관심이 또 옮겨갑니다. 즉 근대 등산의 발원이 지금부터 237년 전인 1786년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정에 성공하면서 근대 등산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계속 알프스의 4,000m급 봉우리들이 등정에 성공이 이루어지고, 특히 1930년대에는 알프스의 3대 북벽도 등정에 성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유럽에 있는 알프스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중앙아시아 히말라야 8,000m급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더 나아가서 7대륙 최고봉 등정으로까지 관심이 옮겨가게 된 겁니다. 자, 이곳에서 자,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송파구청 앞까지 왔는데요. 자, 이곳은 송파구청.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송파구청. 송파구청 바로 뒤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자, 송파구청의 바로 서쪽 약 150m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서유럽의 알프스 4,000m급 봉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지구 최고봉이 있는 중앙아시아 히말라야 산맥의 8,000m급 봉우리로 관심이 옮겨오고, 나중에는 7대륙 최고봉 등정으로 도전과 성취, 그러한 탐험의 대상, 도전의 대상들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히말라야가 무슨 뜻일까요? 퀴즈입니다. 우리 보통 불교 경전, 불교가 석가모니가 인도 출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경전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히말라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히마 플러스 알라야의 합성어인데요. 히마는 눈이란 뜻입니다. 펑펑 눈이 내린다, 눈. 알라야는 거처란 뜻입니다. 거처. 그러니까 히마 플러스 알라야는 눈의 거처란 뜻입니다. 8,000m급 높은 봉우리들이 있다 보니까 눈이 만년설로 뒤덮여 있다 해서 눈의 거처다라는 의미의 히말라야입니다. 자, 일요일인데도 다들 귀가를 하지 않고 이 롯데월드 타워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롯데월드 타워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방향. 자, 그래서 히말라야는 눈의 거처란 뜻이고요. 자, 그러면 세계 최초로 지구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8,000m급 14자라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8,000m급 14개 봉우리를 히말라야 8,000m급 14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 최고봉은 에베레스트죠. 해발 8,848m입니다. 자, 그곳은 명칭의 유래는 인도의 측량 국장이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이제 관측을 해서 그것이 지구 최고봉이라는 걸 밝혀냈는데요. 인도에 있던 영국인 측량 국장입니다.
식민지인 인도에 주재하는 영국인 그 측량국장이, 동인도 회사의 측량국장이 세계 최고봉이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라는 걸 밝혀냈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보다는 자신의 전임자의 업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서 전임자 이름이 서 조지 이브리스트입니다. 서 조지 이브리스트. 그래서 이름은 조지고 성이 이브리스트인데요. 그래서 전임 측량국장의 성을 따서 이브리스트, 우리가 보통 에베레스트라고 발음을 하죠. 전임 측량국장의 성을 따서 이브리스트, 에베레스트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에베레스트는 세계 최초로 누가 올랐을까요? 세계 최초로 오른 분은 영국 탐험대의 대원이었던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등산 도우미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동시에 올랐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70년 전인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등산 도우미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동시에 올랐습니다. 영국의 등반 대원으로 원정 대원이었었던 두 분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오른 분은 바로 1977년에 고상돈 대장이십니다. 1977년에 고상돈 대장이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올랐고요. 우리나라 여성 중에 최초로는 1993년도에 지현옥 대장이 대한민국 여성 중에는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주요 봉우리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러면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세계 최초로 오른 분은 누굴까요? 자, 여기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바로 앞에 있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고요. 그리고 디지털 영상과 음악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건전지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오래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동하면서 계속 찍겠습니다. 자, 15%밖에 안 남았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니까 배터리가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한 분은 1986년에 독일계 이탈리아 산악인 입니다. 자, 독일계 이탈리아 산악인 메스너라는 사람인데요. 자, 1986년에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을 한 분입니다. 독일계 이탈리아 산악인입니다.